네, 주말에 서점을 가니까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우리는 불안할 때 논어 대신해서 이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퍼스트클래스 베스트 파일럿이죠?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예, 매번 그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민망한 표현은 조금 부끄럽네요. 아, 네. 민망하시지 말고 저희가 네. 매일매일 또 새롭게 다른 표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면으로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 인디언 기후제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요, 인디언 기후제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초부터 우리 시장이 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나겠지 싶었는데 났죠.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고 있죠. 2달 넘게 지속되고 예. 있죠. 금리 천천히 올리겠지 했는데 빨리 올리고 있죠. 웬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까지 등장했죠? 예, 그러니까 뭐 내일이면 뭐 다음 주면 다음 달이면 뭐 좋아지겠지 하는 것도 정말 이게 하루 이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래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의 수익률이 전통적으로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비관적이었을 때는 사실 낙관론자보다야 뭐 기대 수익이 낮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이 좀 오르고 있을 때 이야기지. 이제 최근 같이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맹목적인 낙관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인디언 기후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 퍼스트 클래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한 적은 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종목이나 이제 업종으로는 우리가 좀 해볼 것들이 있다. 사실 이제 지금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베팅을 아직은 할 수 없는 좀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죠. 일단 코스피로 가볼게요. 네. 자, 뭐 단편적으로 보면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요 이제 2,600을 뭐 지지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중 최저치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만 딱 보면은 뭐 시장은 일견 잘 버텨준다. 딱 요 표현은 예, 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제 작년 6월에 그 3,300이라는 요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선이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이 저점 부근하고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제 거의 좀 이제 만나는 지점까지 왔는데, 결국에 이제 버텨주는 건 고마운데,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 하락 추세가 좀 너무 무겁게 작용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코멘트를 할 때, 버텨주는 건 참 고맙고 기특한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당장에 뭐 올라갈 거리가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시장은 전저점을 좀 지켜주고는 있어서 좀 고맙긴 하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저점을 지금 깼습니다. 올해 저점을 깨고 지금 연중 그러니까 최저치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11월에 형성된 이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23.4% 하락을 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약세장 구간에 이제 진입한 건 맞아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여기 약세장 구간에서. 얘도 이제 이렇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얘도 이제 지금 이 하락의 어떤 파동이 생각보다 좀 거센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에 뭐 한두 달 정도를 보면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뭐 선전해주는 거는 뭐 무척이나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시장이 나스닥의 뭐 하락을 무시하면서까지 거꾸로 올라갈 것이냐, 이 계산 사실 지금 안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 다시 이제 코스피 보자면, 자, 뭐 어쨌건 2,600원 지지를 해갖고 연중 최저점을 안 깼다고 하지만 환율은 이미 이제 연중 최고치를 이제 다시 이제 돌파하는 이제 이런 상황.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께 저는 지수보다 환율을 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수 자체는 연중 최저점을 안 깨고 버텨준다 하지만 환율은 지금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내일이면 뭐 다음 주면 뭐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아니면 이제 이번 주도 뭐 주간 증시 스케줄에 또 이제 11일에 미국에 또 물가 지표 또 나오는 거니까 또 그걸 기점으로 시장은 뭐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요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인디언 기후제 지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인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됐을 때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그 순간에는 심리적 위안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실제 힘을 얻기도 하는 그 심리를 압니다. 뭐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겐 현실적인 정말 진짜 무슨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분은 좀 위로해드리는 걸로 그게 또 이 해결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가지고 뭐 술 한잔 했어요. 뭐 그날은 뭐 잊었죠.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술 깨면 현실로 돌아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맨날 이제 속만 상해하고 언제 올라오냐 뭐 이런 것이 능사냐. 아니면 보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번 좀 시장하고 다시 한번 멱살을 잡아볼 것이냐. 사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시장이 당장에 오를 게 뭐가 있지?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저도 그래요. 주말에도 요즘은 제가 뭐 주말에도 계속 좀 이것저것 체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현실적으로 직시해 보시자고요.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목도 참 제가 좀 과격하게 지었습니다. 요 표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시장이 왜 이럴까? 네,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인 그 발단은 여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유례 없는 그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어쩔 수 없는 수준이었고, 또 경기 부양에 일정 부분은 또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촉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거,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들도 일어난 거였는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저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 이상의 속도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 경기 하강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긴축, 금리 인상이 또 가속화되면 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제 부담이 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하강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진행형이죠. 여기에 무슨 핵소리 나오고 앉아 있죠. 거기다 중국은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봉쇄하고 있으니까 공급망 우려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 시장이 이게 참 이게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될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상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금리를 뭐 50bp니 75bp니 이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긴축 속도가 뭐 빠르네. 물론 이제 시장의 충격이 더하네 덜하네 차이인 것이지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뭐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다고 한들 물론 공급망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우린 계속 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지금 시장을 지금 꾸려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직시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른다라는 그런 인디언 기후제 뭐 장밋빛 전망에 뭐 진짜 이 자산을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직시하면서 뭔가 이제 전략에 좀 변화를 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시장의 제목이나 방향을 말씀드리고 또 매일매일 시장의 어떤 미세한 어떤 변화나 시그널들을 제가 이제 포착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타이밍이 맞으면 뭐 종목도 구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그 속상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보다 좀 객관화시켜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께 여러분 힘내세요, 어머니 아버님 힘내십시오, 뭐 나중에 뭐 좋아질 겁니다라는 게 위안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힘내시고 뭐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루하루 또 제가 또 이제
시장의 또 변화를 또 체크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이런저런 또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내시죠. 네. 네, 우리 부장님께서 짚어주셨던 포인트처럼 FOMC, 우리 연준의 금리 인상 아직까지 압박 수위가 있죠. 또 러시아 리스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러시아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코로나19 봉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숲이에요. 네. 숲이 지금 참 타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전망이 까맣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묘목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인 묘목들은 잘 자라고 있어서 우리 지난 거래일에요. 지난번에 또 해주셨던 말씀해주셨던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검해주고 계시잖아요. 유니온이랑 현대코퍼레이션 아주 좋은 시세가 나와줬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도 기록을 했었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와, 이렇게 뭐 기우제 얘기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얼마나 더 한 폭우를 맞고 싶으신 건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네. 뭐 운이 좋은 거고 물론 이제 우리 그 종목이 그래도 요즘 시장에 좀 선전해주는 좀 분위기죠. 물론 좀 속썩이는 종목도 있기는 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월요일이고 하니까 우리 이제 포트 점검 한번 좀 해드리고 일단은 최근에 단기 포트 종목들이 굉장히 선전하니까 오늘 단기 포트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단기 포트에 이제 세 종목이 있을 거예요. 동양피스톤 그리고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유니온. 그러니까 이 중에 동양피스톤도 사실 전거래일에,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는 장중에 굉장히 좀 상승폭을 키우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수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피스톤도 최근에 굉장히 선전하지만 살짝 좀 마이너스권에 있고 현대코퍼레이션, 유니온이 요즘 장에 오히려 좀 선전해주는 모습인데 그러면 오늘 그 유니온하고 현대코퍼레이션 한 번씩 좀 점검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오늘 충분하다. 천천히 해드려도 되겠다. 네, 말씀해 주시죠. 유니온. 자, 유니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난 거래일에도 장중에 이제 4%대 아니죠. 5%대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좀 다시 이제 실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위기냐면 일단 중국 봉쇄 우려가 다시 커지니까 역시 이제 또 히토류 관련한 테마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 최근에 또 사료주나 이제 곡물주가 많이 좀 이제 확실하게 꺾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테마가 이제 손안매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좀 등장한 이슈가 뭐냐면 이번 달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거든요. 근데 요 방한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쿼드 관련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협의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국들의 동맹 거 아시죠? 이제 쿼드. 요 관련 이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나 이제 반도체 이 섹터들도 요 바이든 방안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요 이제 쿼드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공급망 문제거든요. 반도체 뭐 배터리.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히토류도 사실 이 이제 내용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어쨌건 최근에 유니온에 좀 이제 거래를 좀 이제 실리면서 그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코멘트 해드렸지만 단기 포트 중에서도 좀 가장 빠른 시세가 좀 기대된다라는 좀 이런 좀 희망을 좀 내비치기도 했죠. 자, 목표가 뭐 8,100원, 손절가 그리고 이제 7,000원 고대로 이제 유지하고요. 어제그 이제 장중에라도 이제 목표가 근접하면 절반 수익 실현하는 거 꼭 체크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코퍼레이션도 이제 지난 거래일 흐름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사실 거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이제 전 거래일은 장중에 한 4.4%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시고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제 기대만큼 잘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145억이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 무려 이제 107% 증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상사주의 어떤 수혜가 이제 장부에 반영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인데 최근에 수급도 많이 좋아져요. 외국인 투신 연기금 이제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어쨌건 간에 그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종목에 좀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규 포트에서 이제 단기 포트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목적으로 여전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이제 16,100원으로 유지합니다. 가격 전략 정확하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규 포트도 한번 좀 볼게요. 정규 포트. 그러니까 정규 포트도 뭐 대체로 뭐 이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뭐 하이로 코리아도 뭐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삼지전자가 최근에 약간 5G 모멘텀을 좀 머금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은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 현대그린푸드가 조금 이제 최근에 부진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요즘에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 사무실 인근에 있는 저 구내식당 투어를 다녀요.
왜냐하면 현대그린푸드의 또 모멘텀을 또 일상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맛있지 않나요? 그 저렴하고 맛있고 이용객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 가면 뭐 10,000원 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5,700원이면 괜찮네. 이 정도면 구성 좋네. 실제 이용객이 늘기는 해요. 분명히 좀 그래서 제가 현대그린푸드는 역시 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시장의 논리가 리오프닝 쪽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안 먹히는 거죠. 특히 이제 화장품주가 생각보다 리오프닝으로 네. 마스크 딱 벗는다 했고 치고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좀 주저앉고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모멘텀이 둔화되는 게 역시 좀 중국 봉쇄 영향이 전체적으로 좀 화장품주를 좀 발목을 잡으면서 리오프닝주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대그린푸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5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수요일이 되겠죠. 이제 요때 아니죠. 금요일이구나. 요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 12일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 종목은 일단 현재로서는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손절가 8,700원을 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좀 급변하면서 결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가격 전략을 좀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8,700원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다가 일단은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저기 이탈이 된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에 나서시는 거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종목 중에 특징적인 거 몇 개 좀 점검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제작팀은 늘 걱정이에요. 네. 이 사이에 종목들이 너무 잘 가져서 네. 매일매일 또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쓰러지셔서 다음 날에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게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좀 상담 신청을 잠시 좀 멈추고 있는 네. 것도 이것도 다 템포 조절의 상황이고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 종목 세 종목, 정규 종목 세 종목 하니까 이전에 비해서 이제 체감적으로도 눈치 빠르신 분 아시겠지만 종목 숫자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모든 게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어떤 수를 두면 난 이런 수를 둬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종목 숫자도 좀 관리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을 크게 벌릴 때는 일단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 저도 뭐 종목을 매일매일 갖고 오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좀 타이밍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러다가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요때는 한번 우리가 한번 전투해 볼 만하다 싶으면 또 가지고 올 테니까 매일매일 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저희 퍼스트클래스 장점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개별주 저희가 종목 그냥 막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 오늘 방송의 요점, 우리 퍼스트클래스의 요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또 좋아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 섹터 내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가지고 오겠다라는 점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